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요 내륙의 바다라고 일컫는 화천 8호입니다. 이곳에서 출발하여 평화의 댐까지 오가며 만추 가을 풍경을 만끽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8호를 달려보겠습니다. 8호호로 가는 길은 춘천에서 북한 강변을 따라 늘어선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가로수 길과 함께 갑니다. 배를 타는 선착장 입구 산마루터에 자리한 8호 안보 전시관에 들어와 보시라는 손짓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전시관은 작게 꾸며졌지만 6.25 전쟁 당시 격렬했던 이곳에서의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산마루 고개를 넘어 8호호가 시원하게 잘 보이는 8호 전망대와 이승만 대통령의 친필 희호가 새겨진 8호호비, 그리고 6.25 전쟁 8호 전투에 참전했던 무명의 학도병을 기리는 기념탑 앞에 섭니다. 지금이야 이들은 말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당시 경기도 용문산에서 아군에게 쫓기는 중공군을 추격하여 이곳에서 3만여 명의 이들을 완전히 경멸, 수장시킨 육군과 해병대, 그리고 의용 학도병의 전승과 희생을 동시에 기르는 역사의 현장이지요. 이는 현대판 살수대첩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이 승리에 감격한 이승만 대통령은 이곳을 직접 방문하여 오랑캐를 괴멸시킨 호수라는 의미의 8호라는 글을 남긴 대통령의 감정이 찐하게 전해옵니다. 이에 중국은 패배한 전투가 부끄러운지 8호 이름을 종전의 대붕호로 바꿔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합니다만 화천군은 물론 지역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8호 개명 반대로 없었던 일이 됩니다. 역사는 부끄러운 일과 자긍심이 넘치는 일이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은 무리한 요구였죠. 왜냐하면 이는 분명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승전이었으니까요. 이제 이곳을 뒤로하고 가까운 8호 매운탕골 환영문을 지나 언덕 아래 선착장으로 가니 화천군의 상징인 수달상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승선을 위해 부두에 마련된 매표소로 가서 궁금한 것을 문의합니다. 일반 승객을 위한 평화누리호는 1일 2회 왕복 운항에 월 화요일은 쉬고 12월 말까지 운행하나 결빙이 되면 휴양합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나 봄철 해빙이 되면 운항을 재개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승선 절차를 마친 승객들은 1층과 2층의 객실로 나누어 갑니다만 2층으로 올라갔죠.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평화누리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객들이 주변 경관을 잘 볼 수 있도록 넉넉하고 편안한 분위기임을 느낍니다. 약 50톤급으로 최대 승객 42명까지 승선 가능한 배로 최고 22노트, 시속 약 40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하니 대양을 운항하는 대형 크루즈선을 탄 듯한 안락한 느낌이 듭니다. 선착장을 출항한 평화누리호는 우리나라 북한강 수계의 최북단의 댐인 평화의 댐을 향해 선수를 돌립니다. 해발고도 1000m가 넘는 고산줄령 계곡 사이의 백길을 따라 왕복 46km를 2시간 반 정도 달리는 내륙의 바다 크루즈 여행을 하는 셈이지요. 8호호는 일제에 의해 1939년에 착공하여 1944년 5월 화천댐이 준공되면서 만들어진 인공 호수로 10억 톤의 물을 담을 수 있고 만수시 수심은 80m나 되는 큰 규모입니다. 호수 상류에는 오늘의 목적지이자 해양하는 평화의 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6.25 전쟁으로 수복된 지구로 8.15 광복 직후에는 북한에 속한 곳으로 만일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북한강 중상류를 북한이 계속 장악하면서 물 공격이나 전기 공급 중단 등등으로 안보를 지키거나 산업발전 초기 경제발전을 추진하며 엄청 큰 곤란을 겪었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화천댐을 둘러싼 파로의 확보는 결코 양보할 수 없었던 혈전이었죠. 말하자면 파로는 6.25 전쟁 1년여 전에 완공된 동족 상잔의 상흔을 끌어안고 있는 매우 의미 있는 특별한 호수라 할 수 있지요. 아무튼 크고 작은 수많은 전투 가운데 춘천 대첩, 낙동강 전투, 인천 상륙작전, 38선을 돌파한 북진 등등과 더불어 파로 전투의 승리는 당시 국군에 패배할 수 없다는 높은 사기의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파로 전투 승리에 얽힌 여러 생각을 하는 사이 배는 호수 한가운데를 달립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온 승객들은 골짜기가 보일 때마다 바뀌는 주변 모습에 환상과 웃음으로 답합니다. 물살이 갈라지는 호수를 보며 먹이를 찾거나 영역 싸움에서 밀려난 멧돼지 가족이 호수를 건너는 모습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곳으로 오는 낚시꾼 등으로부터 호수를 건너는 멧돼지 가족을 봤다는 얘기가 기억나기도 했지만 최근 파로 수면에 떠다닌 멧돼지 시신 기사를 보았기에 더욱 그랬는지 모릅니다. 사실 멧돼지는 15km 정도는 호수나 바다에서 너끈히 헤엄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멧돼지들은 인적을 피해 주로 야간에 활동하기 때문에 이들을 보는 일은 일찌감치 포기해야 했지요. 배가 산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나타나는 마을이나 집들과 시시각각 달리하는 풍광을 사진 속에 넣으리하거나 깊고 험한 산속에 바다와 같은 호수를 바라보며 상념에 잠긴 승객들의 모습에서 나를 봅니다. 배가 움직이며 나타나는 호수 위에 구조물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주로 고기를 잡거나 관광용 휴식 공간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하긴 파로가 인공 호수로 완성된 게 1944년이니 어느덧 80년이 지나고 수심도 만수이시 80m나 된다고 하니 물속에는 상당히 큰 물고기가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닌 게 아니라 유튜브 등에서 낚시꾼들이 잡아올린 큰 물고기나 토종, 어종을 보면 아, 파로는 살아있구나 하는 느낌이 절로 옵니다. 유유히 1000m가 넘는 산악 계곡 속을 달리며 계절의 순환 속에 만추 자연을 감상하는 승객들은 풍경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입니다. 멀리 계곡 사이를 잇는 양구 상무령 출렁다리가 보입니다. 1944년 화천댐이 준공되면서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던 마을이 갈라지면서 상무령 1위 서마을 주민은 배로만 오가는 오지가 되어 고통을 겪지요. 한겨울에는 서마을 주민들은 건너편에 도일마을 사이에 로프를 설치하여 줄을 허리에 찬 채 얼음 위를 조심스럽게 걸어 다닐 정도였다고 합니다. 오래전에는 학생 5명이 얼음 위를 걷다가 빠져 숨지기도 했다는 슬픈 얘기도 전해집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댐이 완성된 지 거의 80년 만인 2022년 10월 사람만이 통행하는 현수교를 설치합니다. 그러나 폭이 좁아 손수레마저 이용이 곤란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여운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고 파로가 만들어져 강 주변에 살던 마을이 뜻하지 않게 육지와 고립된 지역이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이러한 마을들과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되는 등 다소 불편이 줄어들기는 합니다. 한편 화천댐 수몰지역에서 태어나 우리나라 현대 시조문학의 거목이 된 월하 이태극 선생은 자신이 태어난 파로 물속에 잠긴 고향집을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가늠해 봅니다. 아무튼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력 생산과
물 공급을 위해 댐이 건설되면서 여러 나라에서는 많은 수몰민과 고립지역이 생겨 주민들의 애안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일제 강점기 하에 하천된 수몰민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으되 댐이 크면 클수록 수몰민은 많아지고 거기에 따른 불편과 고통도 따라붙게 마련입니다. 우리 소양강 댐만 해도 4,600세대에 2만 3천여 명의 수몰 이주민이 발생했었죠. 그리고 아마도 수몰민이 많기로는 중국 양자강의 삼엽댐이 아닌가 합니다만 수몰민만 해도 대략 120만 명이 넘는 데다가 문화 유적지도 많아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경기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물을 8호에 물을 끌어다 쓰겠다는 계획에 화천군은 물론 강원도 시장 군수 회의에서도 물 공급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합니다. 이는 지난 80년간 받은 고통과 희생을 무시하고 피해 보상 없이 또다시 희생을 강요한다는 주장이지요. 그래서 물을 그냥 줄 수 없거니와 차라리 반도체 산업단지를 화천에 유치하라 또는 피해 보상은 물론 앞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배분해 달라는 등의 요구는 그간 말없이 감내해왔던 강 상류 지역 주민이 입은 피해를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니지요. 이렇게 오랜 세월 얽히고 설킨 8호를 둘러싼 이야기를 알고 있는 듯 평안 누리호는 붉게 물든 홍역 만산의 계곡을 따라 뱃머리를 북쪽 평화의 댐으로 돌립니다. 이미 떠난 지 오래된 듯한 산 아래 빈 농가들이 보여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이 이미 이곳을 스쳐 지나갔구나 함을 느낍니다. 쉬지 않고 배는 바위 위에 가마우지 새 곁을 지납니다. 그리고 예쁜 마을과 관광객을 위한 잘 지은 펜션 등을 보기 위해 목을 뒤로 돌려가며 봅니다. 속세를 떠나 온갖 세상 일을 잊은 듯한 산아래 예쁜 집을 보며 승객들은 부러운 듯 좋겠구나 한마디씩 합니다. 장소면 인술동 마을 입구가 시작됩니다. 왼쪽으로 보시면 산 밑으로 전봇대가 세워져 있고 일포장도로를 따라 들어가시면 인술동 마을이 보입니다. 정식 명칭은 동승리이지만 아름다운 계곡을 띠고 있어 인술동 마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쪽에서 왼쪽 방향을 보시면 콘크리트벽이 보이시는데요. 평화의 댐의 배수 터널입니다. 4개의 배수 터널이 2.10m로 어프로스러기 지나다닐 정도의 크기로 뚫려 있습니다. 평화의 댐은 하늘에서 유일하게 발전하지 않는 방향으로 열고 닫는 통이 없고 물만 내려가는 배수 터널 4개만이 존재합니다. 국민의 성금으로 만든 평화의댐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지만 2002년 1월경 북한 연남댐을 부실 공사로 인해 한겨울에 많은 영역이 유지되면서 2단주 공사를 통해 80m 높이에서 125m 높이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태풍과 홍수로 인해 연남댐에 늘어나는 강물을 저자속으로 인해 화천부터 서울까지 홍수 피해가 덜하게끔 막아주는 홍수비를 주는 댐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왼쪽에 보이는 선착장이 평화의댐 선착장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이는 콘크리트 구조물 큰 게 평화의댐이고요. 저희는 왕복하는 손님밖에 없어서 여기서 회항을 해서 다시 고말리 선착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험준한 산길을 타고 여러 번 방문했던 평화의 댐을 배를 타고 오면서
이전 여행에서 맛볼 수 없었던 풍경을 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댐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일들이 머리를 스칩니다. 특히 일제 강점기하 1944년 화천댐이 건설되면서 생긴 8.5를 중심으로 벌어진 숱한 사연은 다름 아닌 우리의 역사였죠. 즉 해방 이후 겪은 6.25 전쟁과 경제발전, 그리고 오늘날 물 이용을 둘러싼 중앙과 지역 간의 갈등 등을 보았습니다. 나아가 당시 댐 건설로 생긴 많은 수몰민 이야기, 그리고 8.5 최상류의 2005년 최종 완공된 평화의 댐은 평소 물을 저장하지도 않고 전기도 생산하지 않는 댐이 된 이유를 생각합니다. 이는 국제 하천이 돼버린 북한강의 최상류에 건설한 북한의 임남댐, 즉 금강산 댐의 위협에서 오는 것임을 봅니다. 아무튼 2시간 반이나 배에 동수하여 대양을 누비는 크루즈 여행과 같은 느낌을 가진 승객과 굳이 얘기를 나누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여마 시중의 미소와 이심전심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어느덧 짧아진 태양을 바라보며 출항했던 선착장 구말리 마을에 다가갑니다. 외국에서 모처럼 귀국하는 듯한 기분을 맛보면서, 여러분 잘 보셨나요? 마치 지중해를 항해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상구비를 돌아 드문드문 보이는 농가를 볼 때마다 승객들은 어떻게 살지? 하며 궁금해 합니다. 아무튼 산속의 바다를 달며 가을을 확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뵙기로 하고 여러분의 관심을 원합니다.